네, 이어서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산타 랠리가 시작된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로 강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너나 할 것 없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러셀 2000도 하락세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가 이렇게 끝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장 약간의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마지막 거래일까지 분위기가 좋게 이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지난 바로 전 거래일에 아무래도 좀 조기 폐장을 한 효과가 좀 초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빠지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본다 하더라도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개개별로 이제 흐름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쯤에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끝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어쨌든지 간에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마 오늘 종가보다 내년 이맘때쯤에 종가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가시고 각 개별 종목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대표님과 좀 테슬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지난 화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무섭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7% 거의 상승하면서 급등했는데 현대차의 어떤 결정이 이런 상승을 이끌었는지 요인이 현대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확실히 이제 테슬라가 올해 초반, 중반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이제 M7에서 빼라라고 했었던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기업이 테슬라였는데 요즘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테슬라 고마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네. 듣고 있어요. 저도 계속 의견을 드렸던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폐장 앞두고 테슬라가 7% 넘게 급등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보여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17일까지 4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8일 장중에는 488.5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421달러 찍고 다시 23일에 좀 소폭 반등하고 이제 마지막 또 좋은 모습 마감했는데 많이 오른 이유 이제 23일날 뭐가 발표됐냐면은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국의 언론 해석도 나고 저도 여기에 좀 무게를 실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테슬라 투자자들이 현대차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소 11만 2천 명 정도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이 잠재적인 고객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분석과 함께 좀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의 전기차 고객의 어떤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테슬라가 현재 쓰고 있는 충전구 방식이 NACS DC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이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거 돈 주고 파는 건데 테슬라가 이렇게 돈 주고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용 많이 안 했는데 이걸 무료로 배포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 NACS DC 방식이 아마 좀 더 많이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이제 기존의 미국의 표준이 CCS DC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NACS DC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현재 지금 GM이나 아니면 이제 포드 같은 여러 개의 업체들이 NACS 이 어댑터를 실제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현대차가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잠재적인 고객 풀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고 제가 오래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매출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그 충전이죠. 슈퍼차저의 운영 수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아마 요거에 좀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는 것까지 또 좋은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아마 의견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하면서 테슬라 앞으로 전기차 시장 앞으로 조금은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치킨 게임이 본격 시작됐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멘트 하나가 좀 되게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바로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보조금 없애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의아한 부분인데 이걸 또 우리가 또 해석을 잘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제 아마 일론 머스크는 승기를 잡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 없이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 올랐다. 즉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멘트를 한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이제 지원금 보조금 줄 거야. 단 테슬라 너희들 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이제 일론 머스크, 어떤 트럼프 간의 이 감정 싸움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래도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는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기업이 좀 더 성장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쟁 구도가 생기면은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테슬라 전반적인 어떤 사이트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테슬라가 충전 시스템을 좀 공유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 기존에 그런데- 있었던 네. 네, 맞아요.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포드랑 충전 네트워크를 공유하기로 해가지고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또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이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똑똑하게도 니오라든지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와 같은 이 전기차 중국의 3인방과 충전 네트워크를 좀 공유하기로 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테슬라에게는 이게 좀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딱히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제 현재 지금 중국 시장이 중국 차는 생산은 잘해요. 어쨌든 뭐 중국이 잘하는 게 생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하는 생산을 잔뜩 찍어가지고 이걸 어디 파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전기 차량의 인도량을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 자기들이 생산해서 대부분 자기들이 씁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것 갖다 유럽 쪽에 판매하고 아시아 쪽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 대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연합과 이제 중국 전기차 간의 어떤 무역 이 관세 관련 이슈가 좀 나왔어요. 당연히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유럽 연합에서 이제 관세를 좀 먹이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나온 게 YOY로 매출이 거의 42%가 급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세 조금만 때려버리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 그 매출 자체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다른 나라로 이제 이 매출풀을 늘리려 노력 많이 하죠. 참고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도 비아디가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다 바로 이제 상계 관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상계 관세를 먹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계 관세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계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로 들어온 어떤 기업이 그 나라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받냐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만 관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전기차 기업들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99%가 망해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조금 가지고 버티고 있고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거래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올 때 그만큼의 관세를 때려 가지고 우리나라 자국을 보호해야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지금 되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의 2,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어쨌든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이제 중국 제재에 참여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확실히 이제 중국에게 이런 상계 관세를 좀 어느 정도 먹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사드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간을 겪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산업군에서 이제 탈중국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되게 많은 이제 산업군에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고객이고 중요한 고객이 맞긴 맞는데. 네. 중요한 고객을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계 관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관세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비아디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제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아디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한국에서 싸게 팔 생각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봐서 봤더니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대부분 전기차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근데 비아디는 2천에서 3천대더라고요. 1,000만 원이 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싸게 안 판다더니 싸게 팔고 이제 들어오니까 당연히 거기다 관세를 우리가 좀 먹여야지 자국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비아디의 어떤 시장 점유율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중국 기업들의 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제휴라든지 이런 이슈는 테슬라에게는 큰 악재로 적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앞서 테슬라
투자 의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충전소 관련한 이런 현대차와의 이슈가 테슬라에게 앞으로 얼마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이어가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뭐 압도적인 1등이고요. 뭐 전 세계 전기차의 대장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마 알 거예요.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풀 말고 나머지를 최대한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 전략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충전 방식을 선택한 것도 예, 뭐 현대기아차도 사실 NACS를 이미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양쪽 기업한테는 좀 되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드리든 뭐 조정이 있을 때 드리든 상승할 때 드리든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판매 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굉장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에는 우리 밤에 하늘 보면은 스타링크 가끔 보입니다. 연속으로 이제 쫙 가는 것들 이제 이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가는 그 세상 자체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한 번에 통합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게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간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로 이제 모든 밸류가 모여가지고 아마 적정 밸류를 짤 때 이제 증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FS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매출들도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충전소, 이 슈퍼차저 매출은 사실 전체 매출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적어도 20-3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뭔가 이제 이런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충전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늘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전기차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거를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또 이것도 또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진짜 최고의 정치적 배팅을 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런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또 일본의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도 테스트를 또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거의 테슬라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가다, 뭐 공매도가 너무 많이 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 밑에서부터 그걸 이기고 올라온 테슬라기 때문에 저는 밸류를 좀 더 주고 앞으로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가 장 초반에 소폭 내림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충전 동맹 형성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의 전기차 3인방들의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